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과연 한남동 관저에 있기는 한 걸까요? 내란 속의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가운데 윤석열의 거처를 둘러싼 의혹이 거듭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를 다시 쓰고 있는 내란 속의 윤석열, 역대 모든 최악의 기록들을 갈아치우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빌런으로 우뚝 섰는데요. 앞으로 누가 과연 이 기록을 깰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보다 더한 빌런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기록은 아마도 영원히 남을 대한민국 최악의 흑역사로 기록될 듯 싶습니다. 지난 6일 경찰은 브리핑 과정에서 윤석열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안규백 위원장은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윤석열이 한남동 관저를 나와 다른 곳에서 숨어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건데요. 어떻게 이런 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감옥 가기가 무서웠다면 계엄도 내란도 버리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기사 이번에 들어가면 살아서는 바깥 공기를 맡을 수가 없는 걸 내란 속의 윤석열도 아는 거죠.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그런 비슷한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 들은 바가 있어요. 아, 네. 이미 한남동 그 관저에 있으면은 굳이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안 의원은 2차 체포영장은 경호처가 생각할 수 없는 시간과 방법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내란을 한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전략 전술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 나온 오동훈 공수처장은 윤석열의 도주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어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상황에 대한 가능성인 줄 알았는데요. 이제 와보니 진짜 도주한 거죠. 그 여러 가지 가능성에는 피의자가 은닉, 숨었거나 아니면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네, 맞습니다. 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등의 관사도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내부에서 차량 2대가 이동하는 모습이 유튜브 고양이 뉴스에 의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오동훈 공수처장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윤석열 도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관계 파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그 어떤 차량에 관한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저에서 나와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체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같은 도주 의혹에 대해 윤석열 법률 대리인인 윤곽근 변호사는 말이 안 된다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 사람의 말이다 보니 더욱더 신뢰가 안 갑니다. 이어 윤석열이 여전히 관저 안에 머물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차 말이 안 되는 질문은 하지 말아달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쯤 되면 없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뛰어야 벼룩이죠. 아마도 그 근처 공간 한 곳에 숨어 있을 텐데요. 유력한 장소는 피신룸이 갖춰진 합참의장 공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네, 김정원 사무처장님. 오늘 답변하실 때 보니까 헌법재판소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아끼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오늘 말을 많이 아끼셨는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왜 만났습니까? 이틀 연속 만났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네, 아니 이 자리에선 답변 못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그 방에서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다니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왜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왜 이중적 태도를 보입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니까 탄핵 심판 4월 18일 맞춰서 결론 내지 말라, 이런 요구까지 했다네요. 이런 얘기 듣고 있었으면서 왜 공개된 이 법사위원장에서는 답변도 못하고 공정성을 위해서 말 못하겠다 이렇게 다 뒤를 뺍니까? 앞으로 그런 태도 지양하십시오. 답변을 제가 아니요, 답변 들을 생각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잘 하고 계시는데 왜 권성동 대표를 가서 만나요?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4월 18일 헌법재판관 두 분의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까지 재판하지 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에요? 어저께 아니 어저께고 그저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금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때 왜 집권여당의 사무총 원내대표를 가서 만나냐 이거예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난다 하더라도 만나지 않아야 돼요.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 의원분들께서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들 오셔서 아니 방문을 했다고 해서 다시 또 원내대표한테 가시는 게 사무처장이 할 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됐어요. 가지 마세요 예,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예, 예.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현재 신속하게 하려고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무처장이 그러한 것을 하면은 헌법재판소에 어떤 먹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동 국힘당 원내대표는 7일 헌법재판소 측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절차를 공정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김정은 헌재 사무처장과 면담했는데요. 이 엄중한 상황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단독 면담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번이 두 번째였다는 사실인데요. 대체 뭘 주고 뭘 받았을까요? 김 사무처장은 윤석열 탄핵 사건에 앞서 접수된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사건 심리를 다음 주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는 모종의 모의가 벌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날 권 원내대표는 국힘당 중진 의원들이 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을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심리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의한 데에 따른 건데요. 가장 먼저 가장 빨리 처리해야 할 대통령 탄핵을 놔두고 여당의 항의에 이를 수용한 겁니다. 가뜩이나 헌법재판관도 8명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이런 무리수를 둬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건 윤석열 탄핵 재판 방해로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김 사무처장을 만난 뒤 취재진에게 이제 헌재에 가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심리도 대통령 탄핵 심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함께 진행하라고 그 일정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오늘 헌재 사무처장이 그 사건에 대한 일정표를 만들어서 저한테 갖고 왔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내주부터 다른 사건에 대한 탄핵,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 등 다른 분들에 대한 탄핵 사건도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권 원내대표는 김 사무처장에게 헌법재판소장에게 절차의 공정성을 갖춰야 재판의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잘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데요. 계속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오는 4월 18일 헌재재판관 두 분이 사퇴하지 않나 절차의 공정성, 완결성을 위해 그 사퇴에 맞춰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마라. 절차는 완벽히 보장하라고도 요구했다는데요. 이게 요구입니까? 압박이고 협박이지? 국힘당의 의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탄핵 침대 축구를 하겠다는 건데요. 탄핵 결과를 무조건 지연시켜보려는 꼼수인 겁니다. 김 사무처장은 권 원내대표와 면담 뒤 윤석열 탄핵 심판보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심리가 우선돼야 하나, 탄핵 소추안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가 등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의례적인 방문이었다고만 말했는데요. 의례적인 만남과 방문이 연속해 이틀 동안 벌어졌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말로는 중립을 지킨다던 김 사무처장은 누가 봐도 노골적인 편파성을 드러내 보여줬는데요. 곳곳에 사방에 내란 잔당 투성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 사무처장 이틀 연속 만난 건 확인이 된 겁니까? 맞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뒷대목이 더 심각한데 4월까지 결론 내지 말라라는 주문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 사무처장이 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 헌재에서 거기에 대한 뭐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렇지만 권성동의 아주 중요한 요구에 헌재가 바로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떤 답변을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권성동은 지금 계속 시간을 끌겠다라는 그렇죠. 전략, 지연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헌재의 다른 사건들을 지금 현재 멈춰놓고 있는 것을 부활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권성동 그렇죠. 입장에서. 그래서 6일날 헌법재판소를 오전에 항의 방문을 해서 사무처장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요구한 게
감사원장, 국무총리,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빨리 진행해라 라고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헌재가 그날 오후에 이 사람들의 그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한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감사원장과 검사들 3명에 대한 탄핵 재판은 오늘 오후에 준비기일을 잡았고요. 매우 빠르게. 그리고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을 준비기일 13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들을 헌재 사무처장이 어제 국회에 와서 권성동에게 이런 일정표를 보고를 하러 온 거예요. 사실 심각하죠. 심각한데요. 지금까지는 그 전까지는 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하고 다 미뤘었는데. 그랬죠. 그러면 헌재가 사람은 지금 재판관이 8명밖에 안 되니까 네. 그 시간을 쪼개 쓰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권성동이 항의 방문했고 헌재가 그날 바로 화답을 해서 이렇게 일정을 만들어서 사무처장이 일정표를 보고하러 어제 국회에 온 것이에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에 가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이런 압박과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죠. 매우 심각한 사안인데요. 제 예상에는 헌재가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쟁점이 내란이라 비슷한 점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윤석열 탄핵 심판과 한덕수 탄핵 심판의 그 선고를 비슷한 시기나 같은 날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윤석열은 탄핵을 인용해주고 한덕수는 탄핵을 기각시켜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으로 나머지를 쭉 이끌어가게 할 거 아니냐라는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